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꼭 넘어가야 될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에 많이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앞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고 하는 이 2차 전지 산업, 이 안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주목할 기업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새로운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전고체는 앞으로 언제 개발이 될 건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서정대 자동차학과 박철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2차 전지 산업 아주 초창기부터 관계를 하셨다고요? 예. 예,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정부 차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업을 총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꽤 오래 되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좀 여쭤볼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경제 방송, 주식 관련 방송이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거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뭐 혹시 아시고 계시면 자세히 여쭤볼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이 공부를 좀 해놓은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장의 화두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충전해서 300km를 가느냐, 500km를 가느냐, 뭐 향후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000km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2차 전지가 뭐 얼마큼 만들어지고 내지는 뭐 캐파를 증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연구가 많이 됐고 시장에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실리콘 계열 음극재, 하나는 도전제 중에서 CNT 도전제라는 것인데, 요거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먼저 실리콘,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가 들어가면 뭐가 좋은 건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었는지, 먼저 실리콘 계열 음극재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실리콘 계열 음극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원래 2차 전지 음극 활물질이라는 네. 게 그 카본 계열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실리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던 소재였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우연찮게 했던 내용이 하필이면 지금 딱 상용화된 그렇군요. 실리콘계가 들어간 네. 음극재인데 네. 현재 상용화된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흑연재와 네. 실리콘계 컴파운드를 블렌딩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섞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 화합물을 처음부터 흑연계와 실리콘계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별개로 만들어서 섞는 블렌딩 네네. 방식인데, 실리콘 계열들이 원래 사이클 특성이라든지 부피 변화가 커서 네네. 많이 못 넣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량을 블렌딩하는 형태로 쓰는데 네. 그 실리콘계를 블렌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네. 음극 쪽에 음극 활물질의 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어쨌든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럼 자동차가 더 오래 간다는 것이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같은 부피의 배터리 팩을 넣었을 때 네네. 자동차의 네.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실리콘계와 다르게 도전제라고 부르는 네. 그 쪽은 원래 카본 블랙을 많이 썼는데 네. 카본 블랙 이후에 그 카본 나노튜브 계열, 이게 원래는 그 섬유상 탄소제라고 부르는 계열인데 그 직경 자체가 나노 스케일이다 보니까 그 나노 스케일의 카본 나노 섬유 계열이거든요. 네. 이쪽은 특성이 어떤 특성인가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전지의 사이클 수명을 아주 좋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양극 화물질이 있고 음극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전해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도전제에 들어가는 게 이제 CNT, 카본 나노 튜브로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자동차를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다.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주행 거리를 늘린다기보다는 네네. 자동차를 몇 년 탔을 때도 네.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유지가 되거나 아. 아니면은 자동차란 게 또 타다 보면은 네. 고출력을 필요할 때가 있고 악셀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 SOC란 것이 낮을 때 네. 고출력 특성을 좋게 하고 사이클 수명을 늘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이다. 예. 그러면 이 사실은 카본 나노 튜브, 이 도전제 물질, 나노 신소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물질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큽니까? 현재 그 CNT를 가지고 도전제를 쓰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네. 전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쓰고 있죠. LG 화학이요. 그리고 LG화학이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아하. 거기도 뭐 2,000톤의 공장을 갖다가 이제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나노 신소재는 또 뭐 LG에도 노트북에도 좀 납품하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러면 대주전자에서 만드는 이 실리콘 계열, 이것은 개발이 됐습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겁니까? LG화학에서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협업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NT와 그 실리콘계 블렌딩 컴파운드 자체가 사실 2차 전지 쪽에 큰 화두는 맞는데 네네. 이게 소형 전지에 먼저 적용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차근차근 중대형 전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 전지 제조사들이 아주 그 벌키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네. 좀 명확히 밝히지 않는 면이 아직 있지만 네네. 국외 업체들은 이미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국외 업체라는 것은 중국 업체입니까? 뭐. CATL은 이미 적용을 해서 만든 셀이 장착이 된 배터리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리콘 계열의 응급활 물질, 그 다음에 그 카본 나노 튜브의 도전제는 향후에는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현재 적용이 됐고 적용이 계속 될 겁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혹시 그 각각의 물질이 주행거리라든지 뭐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실리콘계 응급 활물질이 네. 그 블렌딩이 된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게 2010년 좀 지나서 소형에 거의 최초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에너지 밀도가 한 1, 20% 정도 올라갔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1, 20% 올라간다. 예. 그럼 주행거리도 1, 20% 올라갑니까? 근데 아니면? 그 시절에 들어갔던 거는 일단 소형이었고 네네. 그 현재 중대형 쪽에서는 응급 활물질에 실리콘계가 들어간 거에 더해가지고 네. 양극 활물질 쪽이 네. 그 삼원계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NCM81로 바뀌면서 같이 올라가서 정확히 하나만의 값이라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그게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갔는데 네. 사실 그 배터리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배터리를 많이 장착하면 됩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예. 하나 뭐 여쭤볼 게 또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NCM, NC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NCM이 니켈 그다음에 카본입니까? 코발트. 죄송합니다. 예. 니켈, 코발트, 망간. 예. 그다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게 이제 811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아,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게 8 아니고 9, 2분의 1, 2분의 1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이 네. 니켈계에서 또 차세대 하이 네. 니켈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모 업체가 현재 자기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현재로서 모 업체가 네. 뭐 아세요? 에코프로가 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프로가 예. 발표한 적이 있죠. 예. 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 투자자 말고요. 그러면 도전제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 실리콘 계열로 음극제도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NCM이나 NCA가 앞으로 811 뭐에서 9,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한 번 충전에 한 많이 가는 것들만 보면 한 500km 간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한 700km 갑니까? 같은 부피로 장착했을 네. 때 한 뭐
20% 정도 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것만 네. 해도요. 그리고 네. NCA 같은 경우는 소형 원통형 쪽에 네. 채택이 되고요. 네. NCN 같은 경우는 소형 원통형도 채택이 되고 중대형 각형과 중대형 파우치형에 다 채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요국 정책들의 그 정책들도 기대가 사실은 됩니다. 독일도 뭐 사실은 그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미국 민주당이 100% 클린 에너지 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뭐 낸시 펠로시 위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유로존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7월 8일 날 그 수소 육성 전략, 뭐 네. 전기차도 여기다 포함되고 풍력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혹시나 또 코멘트를 좀 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에 전지 산업이 차세대 기간 산업이 될 거라고 하고 정책적으로 선별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관할 때 키로 봤던 전지형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게 소형 원통형이랑 중대형 파우치형이었고 현재 우리나라 전지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이후로 한 10년 정도 지금 정책 자체가 좀 부재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정권에서 정부들이 좀 열심히 더 해달라고 뒤에서 좀 박차를 가하도록 좀 쪼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약간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전기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전기가 뭐 에어컨도 틀고 불도 켜고 하는 전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전기의 양은 몇 배로 늘어납니까? 200이 됩니까? 300이 됩니까? 아니면 150이면 됩니까? 현재 자동차 대당 네. 그 충전할 그 장착이 되어 있는 배터리 사이즈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네. 뭐 한 40kWh 정도라고 네. 보자고요. 네. 그 상태에서 100%다 교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네. 뭔가 하면은 일일 주행 가는 거리가 아니라 네네. 일일 평균 통근 거리를 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네. 비록 자동차가 일회 충전했을 때 400km를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400km를 하루 종일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이 질문을 왜 여쭙냐면요.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전기를 지금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사실은 화석연료로 만듭니다. 그죠? 풍력으로 만든다라고 하기 좀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으로 만든다 그러면 더 어렵죠. 우리 뭐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전기차가 친환경차냐라는 그런 뭐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전기차의 친환경성은 그 전력 산업의 발전 수급 구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네. 제가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너무 오래 전에 나와서 네. 사람들이 오히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수님은 전기차의 전문가이시지만 2차 전지의 전문가시지만 교수님이시만 사실은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도 많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랄까 그 전력 수요에 따라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전력 발전 정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배터리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겠죠. 현재는 오히려 지금 그 전력 단가도 혜택을 주면서 배터리 전기차를 타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네. 뭐 구매 단가야 비싸지만요. 근데 오히려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좀 배터리 전기차 보급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보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교수님은 주식 전문가는 아니실 테니까. 네. 그러면 기업명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꾸로. 네. 지금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소위 그 독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지는 앞으로 독립적인 기술을 가질 것이고 사실 배타적인 기술을 좀 가질 수 있고 뭘 그런 회사가 드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전 세계 2차 전지의 소재를 이끌 수 있는 회사를 단 하나만 뽑는다면 혹시 뽑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2003년, 4년 성장 동력 사업 단을 할 때 네. 픽업을 해서 네네. 데뷔를 시킨 업체가 네. 다행스럽게 네. 그동안 잘 커왔더라고요. 네네. 잘 커왔고 그 업체는 그 모바일 IT에 들어가는 LCO 쪽은 거의 하지 않고 네. 애초부터 중대형 쪽 들어가는 그 네. 양극 활물질만 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입니까? 그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도 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SK 예. 이노베이션과도 같이 일을 하죠. SK 이노베이션.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좀 좋아하신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제가 애착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명실상부한 세계 그 선도 업체로 좀 올라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있습니다. 서정대 자동차학과 박철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